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 내용은 외부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질은 대상이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외부 세계의 것들,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책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마이클 레이 싱어, 옮기니 이균영, 감수 성혜영, 출판사는 라이팅하우스입니다. 8. 물질의 기원. 물질의 기원을 공부해보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창조의 기본 모델에 꽤 많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 폭발 이전에는 모든 은하계와 그 안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질량과 물질이 원자보다도 작은 하나의 공간 속에 들어있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어떤 미친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말하는 바다. 이 과학적 창조론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 경외와 감사의 정에 흠뻑 빠지게 되기를 기대하며. 빅뱅 후에 팽창된 에너지는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런 형체나 꼴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거침없이 방사되는 에너지였다. 몇 분의 1초 만에 이 에너지의 장 속에서 아원자 입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방사되는 에너지는 너무나 뜨거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원소들은 형성될 수가 없었고 방사 에너지는 광속으로 팽창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약 38만 년 동안 형체를 지니지 못했다. 그 후에는 중력과 전자기력이라는 기본 힘이 아원자 입자들을 한데 끌어당겨서 최초의 원자를 형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방사 에너지의 열이 식어내렸다. 우리는 이 아원자 입자들을 전자와 중성자와 양성자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원시 에너지장에서 탄생했고 그 장에서 아원자 입자들이 나왔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양자장이라 부르고 양자 물리학은 이 아원자 입자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최초의 원자는 수소 원자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전하를 지닌 하나의 전자와 양전하를 지닌 하나의 양성자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구조체이기 때문이다. 이 입자들은 전자기력으로 인해 서로에게 이끌려 하나의 원자를 형성했다. 수소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엄청난 양의 짙은 수소가스 구름이 모였다. 이 구름이 퍼져서 옅어지자 광자라 불리는 아원자 빛 입자가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빛의 기원이다. 성경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창조의 기원을 바라보는 것과도 매우 흡사하다. 태초에는 엄청나게 짙은 가스의 구름 속에서 아무런 빛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팽창력에 의해 구름이 충분히 옅어지자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성경의 창세기와 현대과학의 우주론이 말하는 창조의 기원이 유사하다는 점은 놀랍다. 수소 원자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원소들의 근원도 탐사해 볼 수 있다. 팽창 속도가 더욱 떨어지자 우주의 또 다른 기본 힘인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중력은 질량을 지닌 물체들을 한 대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한다. 수소 원자는 질량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자들이 서로 더 가까이 끌어당겨지자 중력이 더욱 강해져서 두 개의 원자를 하나로 융합시켰다. 두 개의 수소 원자액이 하나로 융합되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가벼운 원소가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되는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부르고, 이 작용은 수억 년에 걸쳐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두 원자 사이에 이 같은 융합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원자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온 우주에 걸쳐 핵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이것이 소위 원시별의 탄생이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헬륨 원자를 그 부산물로 남기는 수소 원자 융합에 의해 별이 태어나는 것이다. 헬륨은 수소 핵 융합 과정이 남기는 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빅뱅 이후로 수소가스의 구름이 가장 짙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최초의 원시별들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별들이 생겨난 곳이다. 오늘날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별들은 이 수소 핵 융합 과정을 통해 태어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138억 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별들은 바로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오리온 성운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스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다. 오리온 성운이나 말머리 성운과 같은 성운들은 그저 현란하게 빛나는 가스 구름의 아름다운 사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성운은 별들의 요람이다. 138억 년 전에 최초의 별들이 만들어질 때 일어났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과정을 통해 이 성운들 속에서도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별들은 태어나고 곧 살펴보겠지만 또한 죽는다. 이곳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생명의 우주적 순환 과정 속에서 말이다. 여기까지의 탐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수소와 헬륨가스와 빛을 내며 타오르면서 우주를 밝히는 별들로만 이루어진 우주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외부 세계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 나머지 것들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별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별 속의 수소가스가 핵 융합을 계속하면 중력이 그 산물인 헬륨을 별의 중심부로 끌어당긴다. 헬륨이 수소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심부의 중력을 증가시켜 수소 융합으로 폭발한 에너지가 외부로 방사되는 힘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별들이 안정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다. 별이 융합할 수소가 소진되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 별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사망 과정의 초기에 중심부 바깥층에 남아있던 수소는 점화되어 외부를 향해 팽창하면서 별의 원래 크기보다 훨씬 큰 적색 거성을 만들어낸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태양만한 크기의 별이 태울 수소를 소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지구 궤도를 삼킬 만큼 큰 적색 거성으로 팽창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과학자들은 우리의 태양이 앞으로도 50억 년을 더 태울 수 있는 양의 수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편 별이 수소 융합을 그쳐가는 동안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의 중력은 점점 더 커진다. 왜냐하면 그 힘을 상쇄해줄 핵 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별은 중심부를 향해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원래 크기가 얼마만 했는지에 따라 별의 중심부는 우주 공간 속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헬륨을 탄소와 같은 그보다 더 복잡한 원소로 융합시키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중력이 커진다. 이런 더 복잡한 원소들의 융합 과정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별을 재점화시킬 것이다. 별의 크기에 따라 이 같은 출산의 진통은 거듭거듭 되풀이될 수 있다. 순환이 되풀이될 때마다 더 복잡한 원소가 가벼운 원소의 핵 융합 부산물로 생겨난다. 그리고 연료가 소진됨에 따라 별은 마침내 다시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죽음의 순환 과정이 돌아갈 때마다 주기율표에는 더 많은 원소들이 생겨난다. 이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 과정이 몇 번이나 되풀이될지는 별의 원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별의 크기가 클수록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도 더 커져서 더 복잡한 원소의 융합 과정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한다. 대부분의 별은 핵 융합의 부산물이 철이 될 때 이 과정을 멈춘다. 철은 융합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은 핵 융합 반응을 지속시켜주지 못한다. 큰 별들은 이전의 순환 주기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남은 원소들의 껍질에 쌓인 철의 중심액을 갖게 될 때까지 이 과정을 이어간다. 이것이 주기율표의 가벼운 원소, 즉 수소부터 철까지의 모든 원소가 창조되는 과정이다. 이 모든 사실이 흥미롭고 교육적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목적은 외부 세계가 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말해주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 놀랍게도 우리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은 별들 속에서 만들어져 나왔다. 예컨대 당신의 몸을 살펴보자.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는 이미 설명했다. 그것은 별들이 빛을 발하게 하는 현상의 직접적인 부산물이다. 인체 질량의 거의 99%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칼슘, 인 등 6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소들은 모두 철보다 가벼우므로 일반적인 별들의 연소에서 나온 산물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서 알고 있다. 과학자들은 각 순환 단계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여 별의 일생을 연구했고 우리는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 건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런 과학적 사실이 우주의 창조자는 신이라는 나의 믿음을 깨는 건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이 우주 속의 모든 구조물들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여줄 뿐이니까요. 별은 우주를 창조해내는 데 쓰인 용광로다. 당신이 마주하는 낱낱이 원자는 모두 별들 속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별들이 원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피츠버그에 있는 강철 용광로는 아주 고온이어서 거기서 강철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 강철은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짓는 재료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별들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원자들을 생산해내는 용광로다. 이쯤이면 당신도 별들을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가 없으리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과학적인 이론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단순히 그저 첫 번째 원소로 생긴 게 수소구나. 그리고 별들이 탄생하고 죽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소들을 생산해내고 있구나. 그렇게 별들이 생산해낸 원소들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이 도시, 이 책상, 이 모든 것들도 별들이 만들어낸 원소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구나. 이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렇다면 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안에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